그 최근에는 워낙 이제 혼탁해진 중고차 시장 때문에 중고차에 차라리 대기업이 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 현대차가 뭐 진입을 곧 할 것 같은 네네 임박했죠. 그럼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은 중고차 딜러들도 마찬가지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뭐 4만 명인지 40만 명인지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 서서는 당연히 대기업 들어오는 걸 반대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에 우리 중고차 시장에 쌓아왔던 뭐 관행들이나 여러 가지 불법적인 행위들을 보면 당연히 대기업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조심스럽게 해보긴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중고차 허위 매물 딜러들이 없어지냐? 제가 볼 때는 절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차 한 대 팔아서 1,000만원, 2,000만원 고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그 중고차 딜러들이 이렇게 허위 매물이나 초고마진 딜러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워낙 돈이 그냥 눈에 보이니까. 접근하기가 일단은 중고차는 사실 딜러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촌이 땅을 사도 사실은 배가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저는 이제 실매를 하고 어떤 친구는 이제 허위를 하는 거예요. 그 실매를 하는 친구는 아무리 한 달 동안 열심히 해도 한 500 정도 평균이거든요. 열심히 했을 때. 예. 근데 허위하는 친구는 한 달 동안 이제 계속 놀다가 차를 한 대 팔았는데 1,000만원, 2,000만원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친구도 쟤 봐라. 한 15대 팔아서 지금 이제 겨우겨우 4,500 버는데 쟤는 한 대 팔아가지고 뭐 1,500, 2,000을 버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도 그럼 나도 이제부터 이제 허위 매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고 또 두 번째로는 일단은 중고차는 금방도 말씀해 드렸듯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자격증이 뭐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사회 첫 발을 내밀 때 뭐 위에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뭐 하냐? 저는 뭐 놀고 있습니다 하면 너 와라. 너 중고차 한번 허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비일제해요. 보니까는 기가 막히죠. 한 달 내내 놀다가 차 한 대 팔았는데 1,500, 2,000만원 버니까 이런 직업이 어디 있어요. 네. 저도 솔직히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이거는 농담입니다. 근데 어쨌건 그렇게 고수익을 거두니까 뭐 그게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허위 딜러들을 생성을 못하게끔 상사부터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상사에서 사원증이라는 걸 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위 딜러가 한 명이라도 그 상사에 나왔다. 그럼 이 상사를 강력하게 뭐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3아웃제를 시행을 해서 아예 그냥 폐업을 시키는 쪽으로 강력하게 가면 절대로 허위 딜러들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상사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구조면. 폐업까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일을 하면서 뭐 보람 있을 때는 언제고 힘들 때는 언제세요? 보람 있을 때는 일단은 뭐 정말로 저한테 뭐 죽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하소연하시면서 저로 인해서 환불을 받으시고 정말 해맑게 웃으시고 감사하다고 고개를 연이어 몇 번씩이나 이렇게 숙이시는 모습 보면 희열을 느끼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로 인해서 제가 좀 더 배운다는 좀 생각도 한 적이 많고요. 힘들 때는 그거죠. 일단은 허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물론 뭐 구제 드린 분도 상당히 많지만 구제를 못 해드린 분도 뭐 없지 않아 있거든요. 고소를 이제 진행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은데 이런 분들 보면은 제가 전화를 이제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일단은 승소를 했는데도 이 친구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못 받는 분도 사실은 많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좀 낙담하고 계실 때 저도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더 도움을 못 드린다는 점에서 조금 가슴이 아프고 찡하죠 사실은. 허위 딜러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뭐 그걸 걸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좀 알려주신다면? 간단하죠. 일단은 외모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추리닝 편한 옷, 최대한 편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반팔 반바지 많이 입고 그리고 문신이 많은 있는 친구들 이거 뭐죠? 이거 클러치백 들고 다니고 담배 뻑뻑 이렇게 껌 씹고 오셨어요? 이런 애도 있어요. 일단 외모적으로 이런 친구는 절대로 피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젠틀하게 지금 저처럼 넥타이 딱 매고 깔끔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유형의 허위 딜러들이 있는데 일단 관상으로 고르는 법을 알려주시는군요. 그렇죠. 관상으로 정상을 갖춰 있는 친구들 있어요. 성심성의 있고 예 고객님 예 감사합니다 하면 90도로 인사를 해요. 이런 친구들한테 절대 쏘고시면 안 돼. 너무 과하게 친절해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건 제 경험담이니까 100%는 아니에요.
그럼 그 방법은 있나요? 이런 방법 쓰면 보통 허위 딜러더라 뭐 이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 광고 자체가 한 300만 원, 500만 원대에 올려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제가 뭐 좀 전에도 말씀해드렸듯이 뭐 유튜브에 많이 공론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세요. 지금은 저거는 허위 매물이구나. 저게 당하는 게 바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얘네들도 많이 발전했어요. 현재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다 그러면은 금액 차이가 거의 안 나게 한 200~300만 원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허위 매물을 지금은 많이들 하고 있죠. 그럼 그건 어떻게 걸려요? 사실은 뭐 200~300만 원 금액을 적게 내리다 보니까 사실은 걸리기가 힘든데 여기서 팩트를 하나 체크하실 부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고객님이 이제 A라는 차를 이제 골라서 이제 가셨어요. 근데 이 딜러가 멀쩡한 차를 사실은 고객님 제가 사실은 현것해서 말씀을 해드리는데 이게 급발진 난 차량입니다. 멀쩡한 차를 그런 식으로 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능에는 체크가 안 돼 있지만 이거 사고 난 차다. 만약에 사고가 조금 나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거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솔직히 이거 찝찝하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리고 아니면은 이거는 여기에 사실은 뭐 과태료가 많이 붙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차를 못 사게 하면 그냥 집으로 가시면 그냥 깔끔하게 끝이 나는데 얘네들이 중요한 건 안 보내줘요. 저녁 9시, 10시, 11시, 12시 어떤 분은 새벽 2시까지 잡혀있다가 끌고 다니는 거지 손님들을. 어떻게 그냥 가겠다 그러면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이제 허위 매물을 보셨잖아요. 시세보다 200만 원 싼 거를 계약금을 받죠. 일단은 200만 원 주시라고 빨리. 네. 이 차 이제 팔릴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대부분 시세를 아시니까 네. 얼른 걸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발목 잡히는 지름길이죠. 금액은 천차만별인데 대부분들이 최대한 많이 받아요.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미리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분들은 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빨리 주세요 하는데 안 주고. 안 주죠. 네. 절대로 안 주죠.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3~4시간 끌고 다니면 사실은 지치거든요. 나중에 자포자기 하시는 거예요. 알겠다 해라 그래. 하고 나서 가는 도중에 아니면 그 다음날 이제 정신 차려보면 뭐야 내가 시세보다 2천만 원 비싸게 주고 샀네? 그제서야 이제 아신다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질 때를 노려서 그렇죠. 이상한 계약을 맺게. 팩트는 그겁니다. 그럼 그때 그 계약금 걸어놓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친구들이 돈을 안 돌려줬을 때 일단은 계약금 안 돌려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 같은 사람은 찾아도 되고요. 대부분들이 사실은 그 계약금 때문에 이게 발목이 잡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경찰서 가서 나 허위 매물 당했다. 왜냐면 대부분들이 근거 자료를 웬만하면 다 이제 얘네들이 사진으로 보내주거든요. 아니면은 홈페이지에서 보셨으면 그 차량을 이제 사진을 찍어 놓으신 다음에 뭐 그날 당장은 안 받아도 돼요, 사실. 근데 대부분들이 이 돈 받아야지 이제 불안한 심리를 얘네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서에 그날 가셔도 돼요, 사실은. 가져갖고 허위 당했다고 하면은 분명히 도움 주시니까 바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예방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근거 자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친구들이 핸드폰을 달라 그러거든요. 캐피탈 승인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좀 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면 핸드폰에서 이제 얘네들 또 지워버려요. 차 이제 내력 같은 거 보내주잖아요. 인적사항, 차에 대한 거, 뭐 연식, 사진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싹 지워버려요. 통화 내역, 문자 내역 다 지워버려요. 그래서 핸드폰도 절대 주시면 안 돼요. 그럼 보통 캐피탈 일으킨다라고 할 때는 핸드폰을 보통 안 줘요? 그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캐피탈 이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캐피탈을 많이 하시고 요즘에 모바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은 본인이 이렇게 체크를 하고 하셔야 돼요. 근데 허위딜러 애들은 성향은 이걸 뺏어다 제가 해드릴게 해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거기도 또 이율 같은 거 다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17.9%인데 얘네들은 이거 5%대입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금리 자체를. 그러니까 뭐 계약금이 있다고 해서 뭐 겁내지 말고 일단 나와서 뭐 경찰서를 가고 핸드폰은 절대 넘기지 말고. 그렇죠. 그런 것들만 조심하면은 뭐 걸을 수 있다. 뭐 경찰서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피해자님들이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셔도 사실은 경찰 분들도 사실 한가한 게 아니잖아요.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분들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해결을 하시다 보니까 바로 접수가 안 돼요, 사실. 조사하는 데만 2~3개월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은 저처럼 이제 허위 잡는 유튜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그날 당일로 그냥 깔끔하게 전화 한 통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얼굴을 내밈으로써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빌런은 이제 송진호죠. 송진호라는 사람인데 그 송진호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송진호라는 친구는 명의도용 사기를 주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친구고요. 친분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게는 5년, 많게는 10년 이상 그 친분을 이용해서 명의를 빌려달라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송진호의 사업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명의를 빌려줘라 이렇게 접근한 다음에 5천만 원 할부를 받게끔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를 구매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는 4천만 원짜리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천만 원이라는 돈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1천만 원을 일단은 명의자한테 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짧게는 3개월 뭐 길게는 뭐 1년까지 내가 돈을 내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한 다음에 이 차량을 다시 다른 데로 대포차로 넘기는 경우가 주고요. 이 차량을 아니면 아예 그냥 대파는 거예요. 아예 그냥 소비자도 몰라요.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거든요. 피해자님들은 샀다고는 하는데 그 차가 어디인지 모른다. 그렇죠. 보통은 중고차 사면은 눈앞에서 이렇게 받아오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 소비자들은 그냥 말 그대로 차도 못 본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준 거예요. 그냥 쉽게. 맥락은 좀 어렵죠. 산 사람인데 왜 명의를 빌려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송진호는 제가 금방 여기서 말씀드린 게 대부분들이 5년에서 10년 이상 친분 관계를 유지했잖아요. 송진호는 피해자님들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대부분들이 이제 돈이 없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느닷없이 전화해가지고 너 돈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필요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 돈 해줄 테니까 명의 좀 빌려줘라. 내가 한 3개월만 쓰고 줄 테니까. 그럼 3개월 동안 내가 원금이자 갚아줄 테니까 그럼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의심 없이 왜냐면 피해자분이 나는 1천만 원이 사실은 필요해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그 차량 담보로 대출 받은 금액에서 1천만 원을 떼주는 거예요. 일단 떠주고 나서 일단은 3개월 동안 원금이자를 이제 갚아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과부하가 걸린 거지 이 친구들. 계속 어떻게 보면 돌려막기식이거든요. 불법 렌트로 쓴다고 해도 이분들이 그 많은 차량들을 사실은 다 이게 뭐 100% 소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 차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벤츠를 한 달 동안 타시는 분이 없으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금액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최초 피해자님이 도움 요청하셨고 그분은 제가 100% 이제 환불 받아드렸고 그로 인해서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도 사실 당했었는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 뭐 저도 뭐 단순 사건인지 알았어요. 그냥 단순 그냥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을 올리고 나서 아 저도 피해자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이러면서 이 송진호로 인해서 사실은 형님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지금 어머니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분은 송진호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이혼했고 여성분도 지금 응급실에 엊그저께인가 이틀 전에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사건을 쫓으면서 송진호에 대해서는 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소시오패스가 아닐까. 제가 뭐 송진호의 사업구상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 자기가 뭐 변호사한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 구조 방식은 편법이기 때문에 내가 구속될 일은 전혀 없다고 그 변호사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그 변호사가 진짜 있다고 하면 제가 도덕적으로 네가 제대로 된 변호사냐 이렇게 저는 진짜 취재를 가고 싶어요. 정말로. 있다고 하면 그 송진호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진호 씨의 반응은 어떤가요? 송진호는 일단은 어이가 없는 게 저 때문에 우리 피해자들한테 줄 돈을 못 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떠넘기기식을 잘하더라고요. 어떤 분한테는 네가 이렇게 셀카에 제보를 해가지고 내가 네한테 사실 이 돈 줄 수 있는데 셀카에 제보를 해서 못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분도 계시고 뭐 저를 뭐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도 했고 저를 이제 고소한다고 이렇게 고소장까지 접수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고소장 접수됐다고 소식은 제가 못 들었거든요. 진우야 하루 빨리 부탁해. 아니, 이 결론은 어떻게 날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송진호는 구속 각이고요. 저도 뭐 우리 자문 변호사 통해서 저도 뭐 나름 많이 알아봤겠죠. 뭐 아무 근거 자료도 없이 얘한테 접근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알아본 결과 일단은 송진호는 100% 구속 각이고 지금 많이 고소장이 접수가 됐어요? 네, 고소장도 지금 많이 접수가 됐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우리 피해자님들이 지금 현재는 각자 고소를 하는 중이세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 좀 같이 좀 이렇게 단합이라 할까요? 같이 좀 힘을 합해서 단체로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그런 빌런들을 많이 다루셨는데 송진호와 좀 다른 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또라이죠. 송진호가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을 다루면 다룰수록 말 그대로예요. 그냥 또라이지 않을까. 왜냐면 대부분들 이제 허위 딜러 애들은 처음에야 뭐 뻔뻔하게 나오지만 나중에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인지를 하거든요. 송진호는 잘못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갔잖아, 네가 나한테 돈 빌려간 거 먼저 줘, 그럼 차 줄게,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도 얘기를 하잖아요. 셀카 네 명예훼손을 고소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상황이니까. 네. 우리 기자님 볼 때도 얘가 인정을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참 답답하더라고요. 앞으로 뭐 계획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 허위매물 잡는 이 업은 제가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쭉 제가 힘 닿는 데까지 할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더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언젠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뭐 허위 딜러가 있는 한 뭐 저는 끝까지 하겠지만, 제가 뭐 인수인계를 해서라도 끝까지 이 허위매물 딜러들은 이 중고차 바닥에서 아예 싹 뿌리를 뽑을 계획입니다, 현재. 그래도 이런 유튜브 하면서 많이 좀 홍보도 되나요? 아, 그렇죠. 셀카 엄마노란 저를 홍보할 길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목이 계속 잠기네요. 네, 제가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예. 우리 김 기자님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예. 목 쉰 부분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셀카도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끝.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 그러셨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구독자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팬이 찾아오셨어요. 네, 많이 오세요. 팬들도. 그리고 사인도 제가 사실 되게 서툴거든요. 예. 갑자기 사인을 하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연습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연습 많이 하려고. 여기 이렇게 뭔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인중을 한번 잡아. 아유, 어우, 이게 심하죠. 네, 심하네요. 아, 제가 원래 되게 젠틀하고 깔끔한 이미지인데 네. 아, 이 수염이랑 이것 때문에 아니, 우리 김 기자님 채널에 신뢰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되셨습니다. 뭘 또 신뢰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